안녕하세요. 알상무입니다. 이건 원래 그 뭐랄까 계획 없던 건데 지표 추적자. 사실 아까 한 시간 전에 뭘 좀 하고 있다가 이게 뭔가 제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를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약간 제가 이제 금요일만 원래 그 별일 시장이 오늘처럼 조용하면은 작전 타임을 안 하니까 금요일에 주간으로만 제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주간으로 한 번만 외국인이 어때요? 그리고 어떻다고 그러니까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제가 기관 투자자일 때 그 매일 아침마다 지표를 봅니다. 그게 어떤 지표들인지 보는 지표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를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모델로도 돌리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황방송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는데,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럴 때 기준이 없나 보구나. 그리고 제가 뭔가 얘기할 때 근거를 그때 일일이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다른 사람들 말고 제가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지표,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고 자료 만들 때 항상 보는 지표를 매일 알려드려야겠다. 그게 특별한 어떤 함의가 있는 제가 이제 시장을 얘기하거나 시장 뷰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지표 추적자는 그냥 지표만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표. 사람들이 다른 시황 방송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지표 말라. 안 봐. 어차피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내가 뭐 반도체 가격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조금씩 이걸 듣다 보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시장만 보는 거 말고 항상 가격만 보면은 판단이 안 돼요. 사실은 가격은 이런 지표들이 영향을 줘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표를 루틴하게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 이제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그냥 마치 날씨 보듯이 보시면 됩니다. 날씨 보듯이 지표도 그리고 이제 어려운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표 추적자는 뭐랄까 루틴하게 올라갑니다. 루틴하게 가능할 때만. 근데 제가 오후에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저녁에 한번 들으실 수 있게 시간은 20분에서 10분 이내. 그래서 지금 지표들 보여주는 지표에서 더 중요한 지표들이 생기면 쌓여갑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보다 보면 에너지를 별로 안 들이고도 지표만 보고 바로 시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자꾸 이런 걸 하고 싶은지 지금 약간 첫 방송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약간 작전 타임 이런 거 아닙니다. 시황 얘기 거의 안 할 거예요. 저한테는 약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저도 이제 현업에 나온 지 꽤 돼가지고 감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감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제 노하우를 빨리 전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현업에 있을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그 약간 그 노하우가 담긴 노트나 파일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다 폐기돼요. 다시 왜냐면 이제 인수인계라는 게 거의 안 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 언제 폭파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그 뭐 음모론 한 거 보셨죠? 언제 제가 사실은 저희 채널에서 더 심한 거 할 거거든요. 저는 제 채널 만든 목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거 다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폭파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중간하게 하다가 계속 연명하는 거 안 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다가 폭파된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폭파되면 다시 만들 겁니다. 또 폭파되고 또 폭파되고 하지만 할 말은 한다라는 게 제 기존고. 그래서 저한테 시간이 없어요. 언제 폭파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많은 제 노하우를 넘겨드리고 제 목표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주니어 매니저 정도 한 미니멈 적어도 한 4년 차 매니저 정도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자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동안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10년간 투자하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한 10억 정도 모을 수 있게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종목을 찍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런 투자 근육 이런 걸 키워드리는 게 제 목표라서 제가 부족하면 전문가들을 더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래서 지금 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 정도 되시면 100만 명들이 10억을 벌어. 그러면 딱 만 원씩만 주시면 100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수익이 좀 생기면 제 목표는 사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장학재단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어렸을 때 약간 희귀병이 있어서 이제 아기들 그런 친구들한테 좀 도와주고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다 도와주고 이런 게 제 목표라서 도와준다는 표현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게 훨씬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주식도 중요하지. 근데 제 목표는 제가 또 자본주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돈을 뽑아서 사람이 사는 게 인간한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제 목표라서 시간이 없어요. 사실 10년 별로 필요 없고 그 전에 적당한 돈이 마련되면 사실은 이제 제가 돈이 마련되면 그때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제가 투자해서 돈 벌면 더 빨리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돈이 다들 이제 10억을 못 버셨어. 그럼 이제 저한테 어떤 컨트리뷰션 안 하겠죠. 그러면 제가 벌어서 하는 걸로 뭐 하여튼 제 이상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표 추적자 막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방금 1시간 전에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금방 끝날 겁니다. 지표는 점점 늘어날 텐데 지표 계속 들으시다 보면 지표가 갖는 의미들을 각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지표의 어떤 제 판단은 말씀드리지만 그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 능력을 각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 단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 전세금 빼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원래 부자도 있고 다 각자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투자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 이게 오늘부터 네이버가 갑니다. 이런 건 사실은 단기간에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 벌어서 막 좋아 이것도 사실 이제 느끼시겠죠. 단기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한 20년간 그걸 목표로 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거죠.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니까 완전 부자가 못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표 추적자 40분에 시작했는데 8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죠?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표 첫 번째 지표 외국인 순매수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하냐? 저는 외국인 순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거의 3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어제 금요일에 2.3조 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꽤 샀는데 오늘은 좀 팔아서 별로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4주 이동평균선을 오랜만에 터치했고 내일도 봐야 됩니다. 내일도 보여드릴게요. 내일도 얘가 뾰족 올라가면 좋은 거고 외국인이 사면 좋은 거고 팔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요거는 외국인 순매수는 별로 안 좋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돼서 저녁에 올라가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니면 들으셔도 돼요. 라디오처럼 제가 데이터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외국인 순매수 누적으로 지난 2년간 이건 지난 2년간 누적이에요. 어떤 시점이 고정된 게 아니고 오늘부터 지난 2년간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3년, 4년, 10년 전 데이터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2년간의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2년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적 자체도 이동돼요. 이건 제가 보는 지표고요. 외국인 순매수는 지난 2년간 186조 원을 순매도했고 오늘도 3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주체별 순매수, 주체별이라는 건 이제 기관이
뭐랄까 운용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연기금 외국인 개인 빼고 다 기관으로 뭉뚱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계속 쭉 사고 있고요. 개인은 지난 2년간 93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86조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뭐 개인은 2026년 들어서 쭉 사고 있고요. 2026년 들어서 거의 100조 원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2년간 186조 원을 팔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해서 거의 그때부터 한 160조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 쭉 사고 있고요. 코스피가 무슨 지표냐? 가격 지표니까 중요합니다. 가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는 오늘 6,755포인트로 끝났고요. 어제보다 0.97% 상승했습니다. 간신히 121선을 지켜냈고요. 아랫골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764포인트로 끝났고요. 어제 대비는 전 영업일 대비는 플러스 2.22% 상승했고 코스닥은 뭐 이평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5일 이평선 타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죠. 코스닥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이 666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700포인트가 어떤 심리적 지지선, 심리적 바닥이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뭐 조금 상승했는데 1,468원. 근데 이건 서울 종가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그 24시간 거의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 종가는 필요하니까 서울 시장에서 1,468원에 끝났고요. 고점은 지난 7월 1일에 이번 달 초에 1,558원이었는데 7월 내내 하락해서 7월 내내 원화가 강해져서 1,558원에서 현재 1,468원입니다. 거의 100원 정도 하락했죠. 90원 하락했네요. 그래서 더 하락할 것 같냐? 그렇다고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00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 차트 보면은 그런 느낌이죠. 20일 이평이 지금 60일 이평을 뚫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휴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미국채 금리 왜 보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채 10년 금리가 글로벌 전체의 벤치마크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돈값이 비싸지는 거라서 돈값이 비싸지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별로 안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를 거의 모든 금융기관은 항상 봐요. 항상. 채권하는 사람 말고도 4.64%고요. 이 얘기는 미국채 10년을 사면 1년에 4.64% 준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예금 들어도 1년에 4.64 안 줍니다. 근데 미국채 10년 국채를 사면 10년 동안 연간 4.64%가 확정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올해 S&P 500이 8% 정도 상승했거든요. 미국채 10년 거의 리스크 없이 이거 사는 순간 연 4.64%가 확정됩니다. 물론 평가 손실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도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돼. 미국이 안 갚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 4.64%. 제가 데이터 계속 익숙해지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채 3년, 우리나라 국채 3년 만기 금리가 3.95%입니다. 3.95. 국가가 3년 만기 채권 발행하면 3.95%를 국가가 그 채권 가져가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죠? 굉장히 높죠. 그죠? 4%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2.75죠. 2.75인데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다. 보시면은 2025년 8월부터 2025년 8월에 2.8%였는데 3.95%까지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WTI 선물 원유 되게 중요하죠. 그 전쟁 때문이 아니더라도 원유 가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먹고 사는 모든 거의 비용이 원유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커머디티, 우리가 이제 생필품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TI 선물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 미국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선물 가격이에요. 현물도 아니고 선물 가격. 그리고 이건 지금 오늘 딴 거라서 84달러. 지금 어제 종가 대비는 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선물이라서 제가 이제 어제 종가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냥 캡처할 때 그냥 그게 가장 실시간 종가니까. 여기 사실 WTI 선물은 종가라는 개념이 별로 있긴 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84달러다. 꽤 많이 빠졌죠. 그죠? 뭔가 있어요, 지금. 그죠? 84달러가 아시아장에서 이렇게 6달러나 빠지는 건 뭐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뉴스 생각하시면은 트럼프가 주말 동안에 대규모 폭격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만하라고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또 타코가 나오나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빨리 올랐어요. 68달러에서 98달러까지 바로 올랐으니까 좀 조정도 있는 거고 어쨌든 WTI 선물 가격은 84달러다. 1시간 전에. 삼성전자 중요하죠. 지금 시장이 펀더멘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수급하고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30만 원 되면 바로 그냥 강세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가격이 한 번에 그냥 올라가 버리면 매물 때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삼성전자가 34만 원이 돼. 그럼 이제 바로 강세장 돌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격 뒤에는 하이닉스 있는데 이 두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모델 돌릴 때 지금 이거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약간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영향을 주고 코스피에 영향을 주면 코스피 인버스에 영향을 주고 하여튼 가격 자체가 영향을 줘요. 이제 장 보들리아라가 말하는 하이퍼 리얼리티인데 이건 좀 다른 데서 얘기하고 삼성전자 가격은 25만 4천 원입니다. 25만 4천 원. 우리가 60만 원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서 25만 4천 원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이게 완전 종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넥스트도 좀 영향 받고 있는 건데 180 어제부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181만 6천 원 그죠? 181만 6천 원. 오늘 저가는 한 170만 원대죠. 보시면 하이닉스는 170만 원대에서 꽤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170만 원대로 가면 좀 들어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왠지 거기서 이제 무슨 밸류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이 가격 지표는 그런 경향을 지금 단기간에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런 거 없죠. 삼성전자는 약간 내려갈 때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삼성전자는 지지선 같은 게 별로 없고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좀 중간에 많이 빠졌는데 이상하게 170만 원 가면 좀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린 지표는 10개 정도 되나? 10개 정도 되는데 요거 말고도 필요한 지표 있으면 여기에 애드해서 점점 보여드릴 거고요.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의미 없는 지표는 빼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 지표를 매일매일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하겠지만 한 10번만 들어보시면 외국인 사고 있구나 팔고 있구나 이걸 계속해서 이걸 보셔야 연속성 있게 보셔야 시장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오르네 오늘 가격이 얼마네 그러니까 띄엄띄엄 보시다 보면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짧게 이렇게 지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어쩌면 굉장히 짧아지면 5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올리면 띄엄띄엄 한 2, 3일 있다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고 이건 기관 투자자들 주니어 가면 항상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별로 그냥 안 보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별로 외우지 않아도 계속 보다 보면 외워져요. 그죠? WTI 선물 원유 가격 얼마라고요? 84달러 그죠? 90달러 근처 요 감이다. 요 근처다. 미국채 10년 금리 4.64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빨리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설이 좀 길었는데 최대한 짧게 해서 부담 없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이따가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